자, 10월 주식시장 분위기 훈훈하게 출발하고 있죠. 자, 10월 4일, 그리고 오늘 제법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주가 지수가 2237포인트까지 반등했습니다. 지난달의 분위기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라는데 의의를 둘 수 있겠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기간 조정, 지금 12개월을 넘어서 거의 지금 한 16개월 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간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이 저 두 수급 주체, 외국인과 연기금, 쟤네들이 진짜 열심히, 거의 햇수로 3년 동안 열심히 팔아 제끼는 바람에 시장이 많이 힘들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요, 저 두 수급 주체가 매수로 돌아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여건이 형성이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오늘 증시 토크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 담겨 있어요. 자, 외국인과 연기금, 이게 주식 투자 2020년부터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얘네들은 그냥 매도만 하는 애들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연초부터 해서 최근까지 지금 화면상의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은 67조나 순매도했고요. 최대 70조까지도 순매도했습니다. 와, 징하네요. 너무합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은 2020년 봄에 잠깐 순매수했다가 그 후에 꾸준히 팔아서 28조 가까운 순매도를 횟수로 3년 동안 이어왔어요. 와, 정말 너무하죠. 자, 그런데 여기 연기금이 요때 2020년 봄에 잠깐 순매수했는데 요때 왜 매수했냐? 시장이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요때는 사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요때 열심히 도망가느라 바빴죠. 이때까지만 해도 연기금의 닉네임은 연기군이었습니다. 군이 이건가요? 군. 연기군. 증시를 받쳐주는 연기군. 하지만 그 이후의 분위기는 살벌하죠. 뭐야. 2021년 작년 초에 매도할 때는요, 단 두 거래일 만에, 거의 1조 4천억인가 1조 5천억, 단 두 거래일 만에 그렇게 매도하기도 할 정도로 외국인의 매도는 정말 연기금의 매도, 징그러울 정도였고, 외국인의 매도는, 징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왜 이렇게 매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요. 외국인과 연기금 이제 매수로 돌아서게 됐다라는 이유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나와주세요. 뿅. 외국인. 외국인 별명은 외계인이라고도 불리죠. 외계인. 외계인 같은 놈들. 자, 쟤네들이 왜 매도를 했느냐. 일단 2020년 3월 같은 경우 2020년 연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경제 붕괴되겠다. 금융 시스템 무너지겠다면서 도망가기 위해서 매도했습니다. 이것을 연기금이 그때 당시는 받아쳐주면서 순매수가 살짝 나타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장 크게 받아냈던 수급 주체는 동학개미였죠. 동학개미가 이때 당시 외국인 매물 받치지 않았으면요, 정말 그냥 상상 이상의 대폭락 수준을 넘어서 재기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학개미의 강력한 매수 속에 외국인의 매물을, 이때 당시 매물을 다 흡수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죠. 왜? 동학개미가 열심히 사주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고, 그러다 보니 열심히 매수하는 가운데 시장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연말에 외국인이 우리도 사야 되는데 하면서 잠깐 매수를 하면서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긴 했어요. 하지만 그 주도권은 계속 동학개미에게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매매 구조가 발생했느냐. 자, 외국인은 요때 2020년 연초에는 패대기 치면서 매도를 했다 보니 급했어요. 하지만 2020년 하반기 그리고 2021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위토가에 걸어놨는데 이거 동학개미가 와서 우리 거를 사줬어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린 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좀 위에 걸어놨는데 팔렸다. 예, 그런 분위기. 다른 표현으로는 이익 실현 매도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와중에 작년부터 해서 달러원 환율이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달러원 환율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요, 외국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어떤 매수로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2021년 어느 날부터인가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근에 뉴스 기사 보시게 되면 외국인 지분율 30% 붕괴 이런 얘기 나오게 되죠.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내에서 외국인 비중은 27.2%까지 낮아졌습니다. 이거 거의 한 지금 6, 7년, 5, 6년 만에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여기에 연기금의 매도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의 닉네임은 연기군이에요. 그래서 군대 그림을 넣었습니다. 왜 연기군이었느냐? 2020년 봄처럼 증시가 폭락할 때 받쳐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연기금의 핵심이에요. 연기금 수급은 우리나라의 주요 연기금 수급들 4대 기금들이 있거든요. 뭐 사학연금, 뭐 공무원연금,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주요 연기금에 더해서 국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국민연금이에요. 이건 거의 90%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 수급이 2018년에 포함이 됐는데 요거는 우리 우체국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이 뭐야? 우정사업본부죠. 우정사업본부 가면 예금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마 우체국 가시면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보증합니다. 뭐 이런 문구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차익거래. 프로그램 차익거래로만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결국 연기금 수급은 국민연금 수급이다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의 매매 전략은 철저하게 자산 배분 전략이고요. 그 자산 배분 전략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커지면 매도하고 낮아지면 매수하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반복되게 돼요. 그런데 작년 초까지 종합주가지수가 3,000을 넘어서 3,300까지 가게 되니 33,000을 써버렸네요. 증시 급등 속에 국내 주식 평가 금액이 작년에 기준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있거든요. 16.8%였는데 이것을 크게 오버합니다. 그래서 계속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단 이틀 만에 1조 몇천억 원을 매도하기도 하고 반올림하면 단 3거래일 만에 작년 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2조 원 가까이 매도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정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왜? 횟수로 3년 동안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30조 가까이 팔았으니까요. 자, 그 결과 제가 추정하기에 이건 저의 추정 자료입니다. 추정치. 누가 추정했느냐? 저. 러펀드, 이성수. 아이고. 제가 추정한 자료입니다.
현재 주가지수 220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는 일단 16.3%입니다. 올해는. 하지만 현재 14%대에 들어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요거보다 훨씬 낮잖아요. 요 차이를 계산을 하면은 대략 17조 원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15.8%로 국내 주식 비중이 추가적으로 낮아졌을 때 14조 원 부족한 수준이에요. 요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러면 이 부족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비록 전략적, 전술적 허용 범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얼추 비슷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연말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멀쩡한 도로에 보도블록 싹 갈아엎죠. 예산을 집행 못하면 연말에 샥 하는 것처럼 연말에 몰아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연기금 수급에 매수가 딸랑딸랑 붙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은 27%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27%가 언제 발생했느냐? 요게 이제 30%로 언더로 내려갔었던 시점을 파악해 보게 되면요. 2000년 초반, 2001, 2, 3 뭐 이럴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그리고 2015년에서 16년, 요런 때 발생했어요. 자, 요런 때 외국인의 시총 비중이 낮아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달러 원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다. 그 의미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어려웠었네요. 요때 좀 들어오기가 어려웠었어요. 저 2020년 말에는 이제 좀 매수가 들어왔다가 2021년 들어서 최근까지 외국인 매수가 제대로 못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 환율이 일방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흐름이 2008년에 있었고, 그리고 2000년 초반 IT 버블 깨질 때, 요때 있었고, 요 전에는 이게 IMF 사태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시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증시가 큰 장이 찾아왔죠. 이러한 흐름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한국 코스피 지수는요, 달러 기준으로 해서 달러 4달러 말고 달러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어요. 참고로 달러 기준 주요 국가들의 증시 등락률을 보면은 한국이 최고입니다. 뭘로? 하락으로. 이게 창피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제 지금 들어가면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엄청 싼 거 아니야? 그러한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어제 뉴스 기사 중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뭐 한국이 뭐 메리트가 있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긴 했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일단 10월을 시작하면서 외국인과 연기금 소폭 조금 많진 않아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 원 수준, 연기금은 척도 안 돼요. 천억도 안 돼요. 너무 쉽게 얘기한다. 이 정도 규모는 하루 만에 엎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결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가 꾸준히 추세적으로 이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의 특징이 발현이 되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외계인 또는 기계 감정이 없어요. 한국 주식 산다 그러면 지수 중심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삽니다. 위토가를 펑펑 쳐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리드하는 그러한 특징이 만들어지게 돼요. 만약 외국인의 매수가 시작된다면
이러한 현상 속에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이 마련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들은 좀 공격적으로 사진 않아요. 그냥 받쳐뒀는데, 사졌네? 뭐 이런 분위기? 그렇다는 의미는 시장의 하방 경직을 만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와 연기금의 매수세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가정들 속에서 실제 현실이 되었다 한다면 시장의 하방 경직과 그리고 조금 이제 이전과 다른 모멘텀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다만 이러한 현상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만만치 않아요. 신용잔고가 아직도 고공권이에요. 많이 줄긴 하는데 아직도 16조 원대 중반입니다. 9월 30일 매매분 10월 5일 기준으로 발표된 오늘자 금융투자협회 신용잔고인데 아직도 조금 속 시원하게 안정권이라고는 하긴 좀 어렵습니다. 조금 시간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기조가 뭐가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 기조가 굳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긍정적인 부분을. 그러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얘네들이 매수로 돌아서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증시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